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계절의 변화를 어떤 것으로 느끼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냄새로 일단은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지금 냄새, 가을의 냄새가 무심 풍기고 있다는 건데요. 뭐 굳이 이런 걸 들먹이지 않아도 실제로 아침 보면은 이제 약간 춥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선선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 자연의 섭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부분인데요. 자, 자연을 그리고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고객님 사랑합니다. 배우 박소연이에요. 회식 후 운전이 어려울 땐 꼭 2588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있잖아요. 좌우로 정렬 2588 눌러줘요 2588 2588 대리운전아 고객님을 부탁해.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100% 나온다. 당내 경선은 내년 6월 중순 이전에 끝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의 대선 경선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이 언급은 결국 문재인 전 대표만 보이고 있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흥행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마나 문재인이라는 세간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될 경우에는 대선 후보 경선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람몰이가 힘들어지게 될 겁니다. 바람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야당의 경우 이런 상황이 초래되면 치명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어떻게든 되도록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강박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뭐 반드시 이틀이 나온다고 하니까 흥행이 어느 정도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지금 검찰에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한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고위공직자
공직자 관련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만일 국민들의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에 정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한 번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점을 정부는 잘 고려해야 할 겁니다. 제가 무엇을 할지 지켜봐달라. 이 말은 손학규 전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손학규 전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경 상경에서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의 대권 행보가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손 전 대표는 특정 정당에 몸을 담고 대선 행보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뻔한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들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면 이는 흥행을 위한 들러리를 서주는 모습밖에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학규 전 대표는 아마도 대선에 대한 직접적인 행보보다는 정치판을 바꾸는 노력을 먼저 하면서 서서히 대권 행보로 이어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명분도 서고 또 들러리도 서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제 대선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세 번째 이 부인이시죠. 서미경 씨의 국내 재산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고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국세청과 협조해서 서 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포함해 국내 전 재산을 일괄 압류 조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 서 씨 재산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격호 총괄회장이 2007년에 증여한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73만여 제곱미터 땅을 포함해서 이 서 씨 이 땅이 이제 공시 가격 기준으로 한 1,800억 원대 이르는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예. 또 이제 3천에서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1%, 그 비상장 롯데 계열사 지분 등 수천억 원대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뭐 지금 일본 장기 체류 중인 서 씨 귀국을 종용하고 또 탈세 해매와 관련된 담보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롯데홀딩스 그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 그리고 또 롯데시네마 매전 사업,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죠. 네. 부당이익 챙긴 혐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 씨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입국 주체가 마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근데 뭐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예. 감이 안 와요. 예, 한마디로 감이 안 옵니다, 진짜. 예. 예. 자, 현재 대부업체에 한정해서 도입하고 있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이게 이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게요. 쉽게 말씀해서 채권 추심하는 그 과도하게 네. 채권 추심을 방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대리인,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모든 금융권으로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확대한다라는 것인데요.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이 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어제 정치권에 따른 더민주의 재윤경 의원이 지난 8월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전 금융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개정 초안을 금융위원회에 통지했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채권 추심인의 자격 미달 등에 관한 과도한 비독촉의 부작용이 있지만 법률 지식이 없어서 전문적인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이 제도 도입 당시에는 은행권을 비롯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보험사, 이렇게 채권 추심이 주 업무인 신용정보사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취지에 무색하다는 지적과 함께 확대가 필요하다 계속 그 얘기 있었거든요. 예. 이번에 확대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빚도촉을 받는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조금이나마 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에서는 제도 취지가 지나치게 채무자의 권리만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채권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군요. 예,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하면은 끝난다, 이 얘기인데, 간단히 그렇죠. 얘기한다면. 예.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2012년에 양산단층대를 활성단층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 공개 여부를 놓고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생겨서 지금까지 발표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활성단층이 지각 활동이 활발해서 지진이 발생했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말았는데, 예. 이게 경주가 이 양산단층대에 포함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주, 양산, 부산, 여기에 170km의 양산단층대에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그렇죠. 고리월성 지역과 가깝다는 것인데, 이게 2009년에 국민안전처, 당시는 소방방재청이죠. 3년 과제로 20억 원을 지원받아서 이 활성 지도, 그리고 지진 위험 지도 제작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여기에는 지질원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각기 전문가들이 참가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활성단층을 제작했다 발표했지만은, 정부는 1994년 원전부지에 활성단층 논란이 일니까 여기가 이제 활성단층이 아니다,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부 이제 말이 잘 이렇게 서로 어긋나고 있는 것이, 그때 이미 30년 이내에 한 번은 규모 7 내지 8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주로 이렇게 원전이 밀집되어 있으니까 원전 불안감 때문에 양산단층이 아닌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 아닌 것으로 유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가 좀 더 조사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물론 지금은 주장입니다만, 이 주장이 주장입니다.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문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프로야구 두산이 완전히 그라운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승만 추가하면 두산이 정규리그 우승 확정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제 두산이 삼성을 6대4로 이기고 이 정규리그 우승을 눈앞에 두게 됐거든요. 예. 앞으로 1승만 추가하면은 이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근데 좀 쑥스러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오늘 이 두산이 경기가 없거든요. 예. 근데 오늘 또 NC가 LG에 패하면 그대로 두산의 정규리그 우승이 확정이 됩니다. 이 두산으로서는 정규리그에서 21년 만에 우승인데, 근데 우승할 때 경기에서 승리하고 이 선수들이 그라운드 마운드에 몰려들면서 샴페인 터뜨리면서 우승 세리머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NC가 패하면 오늘 그냥 앉아서 우승하게 되니까 이 조금은 좀 김이 빠진 듯한 모양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산이 내일 KT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산으로서는 오늘 NC가 반드시 좀 이겨줘서 내일 경기에서 우승을 확정짓고 이 기쁨의 우승 세리머니 하게 될 것을 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LG도 5연승을 거뒀는데 그 LG의 가을 야구, 상당히 좀 아주 이 벼처럼 무르익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시적이었나? 예. LG가 어제 한화를 11대3으로 이겼고요. 이 기아도 넥센을 4대3 한 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그래서 LG하고 기아가 이 포스트 시즌 마지막 두 자리를 메꿀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LG가 4위, 기아가 5위인데 6위 SK가 5위,
기아한테 3경기 차로 뒤쳐졌고요. 한화도 5위 기아에 4경기 반 차로 뒤쳐지면서 올해 포스트 시즌 진출팀은 두산, NC, 넥센, LG, 기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프리미어리그 얘기인데 기성용 선수 얘기죠. 예. 기성용 선수가 교체돼서 이 그라운드를 나올 때 감독의 악수를 거부했다. 그래서 이 감독과 불화설이 있다. 지금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있었던 경기였었거든요. 이 토트넘하고 사우스햄프턴 경기였습니다. 이 기성용 선수가 후반 20분에 교체가 됐고요. 이 그라운드를 빠져나올 때 감독이 수고했다,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기성용 선수가 악수를 거부하고 감독에게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이 기돌린 감독이 좀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할 때 오늘 이 기성용 선수가 보여준 태도는 좋지 않았다. 대화를 해볼 생각이다. 이렇게 따로 언급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성용 선수가 이 감독에게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팀에 있을 때 최강희 감독이 대표팀 맡았을 때 이 최강희 감독을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또 이 스완지 시티에 있을 때도 이 라우드락 감독의 눈밖에 벗어나서 이 썬더랜드로 잠시 임대되기도 했었거든요. 유럽 축구에서 이 선수들이 감독에게 불만을 표시하는 일,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데 유럽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휘어잡기로 유명한 히딩크 감독도 선수들에게 폭언을 들은 적도 있고요. 심지어 교체되면서 나올 때 흔치는 않지만 이 감독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는 선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선수 기용은 분명히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서로를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무조건 감독에게 반발하고 각을 세우면 결국에는 이 선수가 팀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토트넘이 아니라 그 스완지인 것 같고요. 아까 토트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근데 이 감독 이름이 귀돌린이에요? 예, 귀돌린 감독입니다. 귀를 돌렸다? 이름이, 지금. 기성용 선수, 구조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춥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재 개그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열린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다고 하는데, 금메달을 포기하고 탈수 상태에 빠진 다른 선수를 부축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가 있다고 그러네요. 이 금메달이 운동선수에게 전부가 아니다. 이것을 좀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이 멕시코에서 이 트라이애슬론 월드 시리즈 마지막 경기가 열렸는데요. 이 결승선을 불과 400m 남겨놓은 지점에서 이 선두로 달리던 영국의 조나던 브라운리 선수가 갑자기 탈수 증세를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을 가누지 못했는데 20m 정도 뒤쳐져서 달렸던 이 브라운리 선수의 형 알리스테어 브라운리 선수가 이 동생이 흔들리는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동생을 부축하면서 함께 달린 거고요. 그런데 이 결승선에 드디어 다가섰는데 동생을 먼저 결승선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2위, 형이 3위를 차지했거든요. 이 트라이슬론이 수영 1.5km, 자전거 40km, 달리기 10km를 하는 종목인데 리올림픽에서는 형이 금메달, 동생이 은메달을 따내기도 했었고요. 이 알리스테어 브라우니 선수 이 경기 끝나고 이 동생이 아닌 다른 선수였어도 똑같이 도와줬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영국 언론에서 이 브라우니 형제가 왜 세계 최고인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알리스테어 브라우니 선수가 1위를 차지하지 못해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이유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우리의 삶이 뭔지를 생각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진짜 극한 경쟁을 모는 사회. 그래서 1등만을 원하고 1등만이 보이는 그런 사회에서 사실 이런 얘기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에코맘 코리아 하지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화장품과 아기용 물티슈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유독성 화학물질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전까지 사용하는 화학제품이 무려 12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른보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이런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건강을 위해 살을 빼듯이 화학물질도 다이어트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불필요한 화학제품과 이별해보는 건 어떨까요? 친환경 소재는 더 가까이, 화학제품은 저 멀리, 화학물질 다이어트를 실천해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맥스 G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당신의 랜드로버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랜드로버가 보장하는 랜드로버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랜드로버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랜드로버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휴게소에서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이제 출근길 서서히 좀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8시 32분 19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는 교통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는 사고 때문에 조금 더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는 반포대교 목간지점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여의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후로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도
쪽까지도 차량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자유로 방화대교부터 밀립니다. 이어지는 강변북로 성산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다시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도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오늘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외곽 구리 쪽으로는 월릉에서 구리시계까지, 도심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롯데 어제 검찰에 롯데 신동빈 회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4시경에 귀가를 했는데요.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구속된다면 사실상 일본 롯데가 일본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지배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어서 신 회장의 구속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죠. 롯데가 도대체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앞으로 롯데 어떻게 될지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동빈 회장, 이게 지금 검찰에 출석한 혐의가 뭐죠? 굉장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하면 2천억 원대 정도의 횡령과 배임에 관련된 혐의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열사의 그 비자금을 조성하는 걸 좀 지시한 혐의하고요. 계열사의 M&A 과정에서 특정 계열사의 좋은 자산을 몰아주고 다른 계열사는 어찌 보면 손해를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에 관여를 했다라는 혐의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롯데케미컬이 한 270억 원 정도 법인세를 부정환급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동빈 회장이 관여를 했는지, 또 마지막으로 신격부 총괄회장이 서미경 씨에게 그 롯데홀딩스 지분을 양도하면서 한 6천억 원대 증여세 포탈한 혐의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도 관여를 했는지 그 모든 부분을 좀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 조사를 받고 나온 신동빈 회장 어떤 심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동빈 회장의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법조인으로서 그냥 추론을 하신다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하에는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문제는 이게 몇 가지 우려가 좀 있어요. 지금 기존의 롯데 계열사 사장들이 기존 롯데물산 사장 빼고는 구속영장 청구 전부 기각됐거든요. 그게 검찰이 혹시라도 이제 증거가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구속될 경우에는 롯데 자체가 일본인에게 완전히 넘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죄 혐의만 놓고 보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하는 게 맞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고려해서 혹여라도 영장이 기각된다라거나 아니면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는 것 때문에 일본 그 경영권 자체에 변화가 생긴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 검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신동빈 회장이 설령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회장이라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롯데라는 그룹 자체 지배 구조가 좀 통상회사랑 좀 달라서 그런데요. 우리나라 롯데의 정점에 있는 곳은 호텔 롯데입니다. 그렇죠? 호텔 롯데가 중심이 돼서 우리나라 롯데가 전체가 그 경영이 되고요. 근데 그 호텔 롯데 지분을 93.8% 보유하고 있는 게 일본 롯데홀딩스예요. 일본 롯데홀딩스의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1.4%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신동빈 회장이 왜 회장이 됐냐면요. 거기에 54.1% 정도의 일본인들의 우호 지분이 있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종업원 지주에 뭐 5개 관계사, 임원 지주에 롯데재단 합하면 54% 정도 되는데 문제는 거기 경영진이 스쿠다 다카유키 사장이나 고바야시 마사모토 뭐 최고 재무 책임자 등 포함해서 5명이 전부 일본인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 재계 총수가 구속이 되면 그 회장에서 물러나는 게 관례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제가 불러드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롯데홀딩스의 이사진은 당연히 신동빈 회장이 물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할 거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할 사람은 일본인밖에 없어요. 지금 신격부 총괄회장 건강 상태 안 좋고 신동주 부회장도 뭐 역시 신격부 총괄회장도 마찬가지로
현재 지금 모두 다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극단적으로 이제 일본 롯데홀딩스를 일본인 경영자 지배를 하게 되면 93.8%를 호텔 롯데까지 보유하고 있는 걸 감안하면 한국 롯데까지 일본인이 어찌 보면 경영권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롯데가 일본에게 넘어간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런 배경이 있군요. 네. 근데 지금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말씀도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신동주 전 부회장도 나름대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받고 있나요? 네, 지금 사실 재벌과 관련해 수사를 하면 통상 총수 한두 명이 예. 뭐 사실 이제 실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은 뭐 유죄가 인정되거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지금 롯데 일가는 거의 전원이 지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 신동빈 회장 그 누나도 지금 구속됐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신영자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정은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통해서 예. 면세점 로비 100달을 받았다는 걸로 이미 구속이 돼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 돌아오지 않는 서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지금 많은 자산을 물려받고 6천억대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검찰 출동 못했지 방문 조사 다 했습니다. 검찰이. 예. 그리고 신동주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롯데가 전원이 지금 어찌 보면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롯데가 지금 번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롯데가 이 지경까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작년에 그 롯데 형제 해난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동주 부회장하고 신동빈 회장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볼성사납게 싸웠던 것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 전부터 내사를 해왔던 게 이제 종합해서 사실 지금 터진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하나 검찰이 애시당초 생각했던 수사 방향하고 좀 반대로 가는 경향도 좀 있긴 해요. 원래 사실 롯데 수사의 정점은 롯데 정책본부 차원에서 일가 비자금 조성한 혐의가 사실 잘 컸거든요.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롯데 2인자였던 이인원 부회장이 목숨을 끊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끊겼다라고 보는 게 지금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정책본부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관련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약간 이제 좀 스텝이 꼬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 롯데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일본인 회장이 들어서면은 뭐 이거 일본 기업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뭐 약간 굉장히 이 일이 복잡하게 되네요. 예? 네, 그렇죠. 지금 사실 단순하게 경영진 한두 명이 구속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국적이 바뀌게 생겼네요. 네, 국적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문제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롯데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지금 앞으로 이 롯데, 진짜 사실 롯데 이쪽이 이제 상당히 일도 열심히 하지만 직원분들이요. 근데 월급은 좀 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근데 어떻게 회사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참 여러 가지로 심란할 것 같은데. 롯데가 지금 우리나라 재계서열 5위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또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도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게 그 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증거가 만약에 부족한 경우라면 또 표적 수사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예.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계설 5위인 롯데가 일본으로 넘어간다라거나 아니면 경영진 전부가 이제 기소가 된다라거나 해서 경영진에 구멍이 생기면 설사 이제 한국 롯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재계선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뭐 일본 회장이 아무리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그거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테니까요. 예,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너무 더워서였는지 이 한창 여름 중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모기들이 요새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기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적으로 여기는 수많은 벌레들, 생물들하고 또 함께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수많은 벌레들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당시의 생활 어떻게 이렇게 함께 살았는지 어땠을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기 올해 물리셨었어요? 뭐 한두 번. 한두 번. 예. 아니 나이 들수록 모기가 물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죠? 아이들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야 진짜 모기마저 말해요. 이런 식으로. 아니 옛날엔 저 모기 많이 물렸는데 어떻게 작년 올해는 모기가 물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섭섭하더라고요. 예. 아 이젠 모기마저도 나를 이렇게 과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고맙던데. 근데 이 모기 역사가 깊죠? 혹시 신 교수님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봤죠. 예. 거기서 그 모기 DNA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모기가 핏반 DNA를 가지고 공룡을 이제 만들어냈죠. 송진이 굳어서 된 호박이라고 하는 보석 안에 모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고. 공룡 시대 한 2억 년 전부터 이제 공룡 피를 빨았고 여전히 이제 인간 피를 빨고 그러는 동물이죠. 그러니까 아주 생존력이 바퀴벌레만큼이나 아주 그냥 긴 거네요. 굉장히 그냥. 긴 이제 곤충이죠. 근데 요새는 그 모기 물렸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지 않게끔 만드는 바르는 모기약도 있고요. 그죠? 모기에 물렸을 때 바르면 간지럽지 않게, 그러니까 긁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옛날엔 그냥 참았잖아요. 그냥 긁고. 바로 이제. 침이나 바르고 그냥. 침 바르고 조금 더 좀 신경을 쓴다면 담뱃잎. 이제 잘게 썰어서. 침에 이겨서 붙이고. 그러는 정도였죠. 담뱃잎. 네. 그럼 지금은 담배 가루를 그냥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담배가 저 옛날 사람들이 해독 성분이 있다고 많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 중에 보면 이제 총탄에 맞았을 때 별 약이 없잖아요. 그때 이제 담뱃잎 이겨가지고 그 상처에 붙이고 그렇게 해서 아물 때까지 기다리고 이러는 게 아주 민간요법으로 일반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모기 말고도요. 온갖 벌레들이 옛날에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해충 방제하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온갖 약들이 다 나오잖아요. 바퀴 잡는 약, 모기 잡는 약, 별별 게 다 나왔는데, 옛날엔 그냥 보이면 잡고 그냥 넘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보이면 잡는 것도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되는 인구가 이제 벌레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는지 단지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문명이 진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기 주변에서 벌레를 몰아낸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오래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이전, 그러니까 해방 이전만 해도 해방 이전이 뭡니까? 저 어렸을 때도 제 주변에 머리에 이 있는 아이들. 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쵸? 이도 있고 하는 별거 다 있잖아요. 빈대. 그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유행성 출혈을 했던 쥐벼룩이라든가 바퀴벌레 이런 것들은 아주 흔한 이제 곤충이었고요. 특히 바퀴벌레는 별명이 원래 이름이 돈벌레였어요. 돈벌레요? 예. 아니, 바퀴가 많으면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왜 바퀴벌레이냐? 바퀴벌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돈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굴러다니는 느낌을 준다고 해서 돈벌레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돈벌레가 이렇게 기른 벌레가 돈벌레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1960년대만 해도 시골 여인숙 같은 데 가가지고 이제 그 방에 바퀴벌레가 더글더글 하니까 투숙객이 그 바퀴벌레 잡으면 주인이 막 이제 화를 내고 그런 일들이 꽤 많았답니다. 저게 돈 들어오는 벌레인데 저거 죽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워낙 벌레들하고 이제 같이 동거를 하다 보니까 무슨 벌레가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특별히 신경이 안 쓰이는 익숙해지는 거죠. 그런 문화였던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꼬마애는 아주 벌레만 보면은 아주 그냥 자지러져요. 기겁을 하죠. 요즘 못 봐서요. 근데 쥐 같은 건 너무 귀여워하는데 벌레만 그렇게 싫어요. 그것도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아무리 제 자식이지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바퀴벌레, 만일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고 그러면 아마 바퀴벌레가 순식간에 이 씨가 마를 겁니다. 뭐 볶아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예? 뭐? 글쎄요. 아니, 근데 벌레 먹잖아요. 몸에 좋다고 그래도 뱀이나 뭐 개고기 이런 거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만 또 먹는 사람이 다 먹으면 되니까요. 근데 저 동남아 같은 데는 벌레 먹잖아요, 실제로. 뭐 우리도 메뚜기 종류. 우리도 메뚜기는 먹죠. 예, 메뚜기 먹는데 그쪽은 진짜 동남아 나가보면 다양한 곤충을 먹더라고요. 뭐 중국에서는 전갈도 먹고요. 뭐. 예. 근데 그 튀겨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벌레가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병균을 옮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당장도 지카 바이러스 이게 모기가 옮기는 거다.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데 그러면은 사실 뭐 그냥 벌레랑 같이 살았으면 그 상당히 이 벌레 때문에 걸리는 병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지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모기와 관련해서 무서운 병은 뇌염이었고요. 또 파리는 이제 콜레라. 그 전염에 좀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뭐 곤충들이 대부분 이제 피에서 피로 바로 이제 넘어가니까 전염병 옮기는 데는 가장 빠른 이제 그 매개물이었던 거죠. 특히 이제 빈대 같은 경우가 여러 곤충 중에서도 1960, 70년대까지는 빈대가 가장 지독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이 빈대에 관련된 이제 설화가 전해 내려오거든요. 빈대도 피 빨아먹잖아요. 그것도 좀 그 덩치가 커서 다른 곤충들에 비해서 빨아먹는 양이 많고 또 그 그 빈대에게 피 빨린 다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모기에 물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아프고 가렵고 뭐 그렇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임진왜란 중에도 일본군이 이제 어떤 절에 들어가서 이제 그 노력질을 했는데 그 절에서 이제 빈대가 옮아가지고 이 빈대로 인해서 일본군들이 무지 고생을 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것이 빈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해올 만큼 빈대가 사람을 많이 괴롭혔죠. 그럼 뭐 빈대 붙지 말아라. 뭐 너 빈대 같은 존재다 이러면 애국지사다. 이렇게 또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뭐 심하면 그렇지만 좀 사람 피를 좀 지나치게 많이 빨고 괴롭히는 피 빠는 존재가 이제 그래서 빈대 붙는다는 말이 생겼던 거죠. 뭐 벼룩이나 이나 다 피를 빨아먹는 곤충이긴 한데 다른 것들에 비해서 워낙 이제 이게 지독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도 뭐 나중에 이제 그 다른 이제 뭐 설사병이라든가 이런 여러 티푸스라든가 이런 걸 옮기는 병으로 알려졌었고요. 전쟁 중에는 이제 그 노숙을 하다 보니까 들판에서 자다가 이제 쥐벼룩이 옮아가지고 되게 그 유명한 이제 유행성 출혈열이라고 해서 맞아요. 그 바이러스는 6.25 전쟁 중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제 인명을 앗아갔고요. 그 바이러스는 이제 아예 한국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라는 이름을 썼죠.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여러 질병들이 이제 곤충으로 인해서 옮았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 근데 막상 또 병에 걸리면은요, 뭐 어떻게 치료 방법도 그때는 마땅한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아까 그냥 뭐 물리면 담배잎 이렇게 붙였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 이렇게 벌레에 의해서 옮기는 전염병이 한 번 돌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별로 이제 그 벌레를 퇴치하는 약도 없었고. 또 이게 바로 이제 환자의 피를 빨았다가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 피를 또 빨면은 또 그렇죠. 또 걸리는 거고. 이런 형편이니까 뭐 한 번 병이 돌면 몇천 명 단위 이렇게 이제 걸리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었던 거죠. 그러면은 방역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벌레를 근대적 의미의 방역. 벌레를 퇴치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벌레는 이제 이게 벌레에만 해롭고 사람에게는 덜 해로운 그런 이제 그런 거 게 있겠느냐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굳이 있다면 이제 모기뿔이라고 해서 여름철에 쑥이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좀 매운 연기 나게 해서 모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 정도. 팔이 보이면 그냥 그때그때 잡는 것 정도. 이 정도의 소극적인 이제 대처를 하다가 벌레 살충제라고 부르는 그 최초의 살충제는 이제 DDT였어요. DDT 맞아요. 옛날에 DDT. 2차 대전 중에 발명이 됐고요.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사망할 때 근대 이전까지 가장 많은 이제 군인들이 목숨을 잃은 건 전투 중 사망이 아니었어요.
노숙하는 과정에서 벌레들에 물려서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투 중 사망자가 비전투 중 사망자보다 많았던 최초의 전투가 러일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워낙 이제 사망자가 많았으니까 예. 그런 면도 있고요. 그래서 2차 대전 중에 이제 이런 비전투 중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살충제를 적극 개발해서 만든 게 DDT였는데요. 이게 이제 해방 후 1946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산됩니다. 그때는 난리도 아니었죠. 신문에 어떻게 보도됐냐면 DDT라는 기적의 세약을 우리나라 기술진의 힘으로 만들었고 일본도 그렇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못 만들었던 거다. 근데 우리가 만들었다. 미군정의 도움으로 만들었던 건데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한 10년간 DDT가 거의 이제 목욕세제처럼 쓰이는 맞아요. 시대가 왔었죠. 심지어 60년대까지도 학교에서도 뿌리고 그랬잖아요. 소독을 했고요. 전쟁 중에는 이제 이동하는 피난민들을 무조건 잡아다가 일렬로 줄 세우고 머리부터 이제 속옷 사이까지 다 이제 뿌려놓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해로운 이제 1급 발암 물질이거든요. 예. 1급 발암 물질이었고 사람한테도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었었는데 예. 미군정이 그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이게 사람에게 해로운 건 아는데 예. 그래도 곤충을 막기에는 한국에서는 이거보다 유용한 방법이 없다. 이랬던 거죠. 갑자기 그 말씀 하시니까 왜 우리 어렸을 적에 그 방역차 이렇게 지나가면 애들이 막 뛰어가고 그랬잖아요. 연기 나는 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우용 박사님과 함께 했고요.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전 내일 오전 7시 15분에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